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가 겪었던 일이에요. 당시 그 친구는 TV 쪽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. 항상 같이 놀던 친구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친구의 자리로 모이곤 했죠.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은 뒤 그 친구 자리로 모여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그 친구는 너무 졸리다며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에 깨워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는 그 시끄러운데도 엎드려 잠이 들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하며 놀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잘 자고 있던 친구가 발작이라도 하듯이 몸을 크게 한번 부르르 떨더라고요. 뭐 자다가 가끔 발작 비슷한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잖아요, 다들. 그래서 저희는 친구를 보며 킥킥거리며 웃었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펼쳐져 있던 책에 펜으로 무언가를 힘겹고 빠르게 휘갈겨 쓰더니 누가 뒤에서 확 밀친 것처럼 다시 책상에 엎드려 자는 거예요.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친구가 뭐라고 적었나 보기 위해 친구가 깔고 자던 노트를 펼쳤습니다. 책에는 알아보긴 힘들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. 깨워줘. 그 세 글자에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저와 친구들은 엎드려 있는 친구를 엄청나게 흔들어서 겨우겨우 깨웠습니다. 그 친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동공이 풀린 채로 말하더라고요. 고마워.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.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 친구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뒤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춥더랍니다. 한여름인데도 말이죠. 에어컨 때문인가 싶어 뭐라도 걸쳐야겠다 하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안 움직였대요. 뭐야? 라며 생각함과 동시에 눈을 떴는데 창문으로 새빨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보이더랍니다. 그 여자는 처음엔 얼굴에 눈, 코, 입이 없었는데 친구가 계속 보고 있으니 갑자기 눈, 코, 입이 서서히 생기더래요. 그러더니 친구를 보며 씩 웃더랍니다. 그리고는 친구에게 다가오더니 엎드려 있는 친구 등에 올라타고는 귀에다 대고 일어나고 싶어? 라며 막 웃더래요. 이어 그 귀신은 열린 창문을 가리키며 저 창문으로 나랑 같이 가면 일어나게 해줄게. 라며 또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더랍니다. 그 순간 친구는 이러다 죽겠다 싶어 온 힘을 다해 일어나 깨워줘라는 글씨를 적었고 그때 등 위에 올라타고 있던 귀신이 등을 다시 밀쳐 엎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 뒤 저희가 깨우니 웃음소리가 서서히 없어지며 몸이 움직이더랍니다. 다행이에요. 저희 교실은 5층에 있었거든요. 두 번째 이야기, 귀신의 소리. 한 아이가 친구에게 말했다. 가지 말라는 강가에 같이 놀러 가자. 두 아이는 강가에 놀러 간다. 강가에는 어른들이 경고했던 대로 갑자기 발이 빠지는 곳이 있어서 물에 빠져버린다. 아이는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물 밖으로 기어나왔지만 친구는 마구 울부짖으며 계속 물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. 살려줘! 날 살려줘! 울부짖는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아이는 정신없이 도망갔다. 도망가면서 멀리서 울부짖는 친구의 목소리가 계속 아련히 들려온다. 점점 멀어지면서 계속해서 들려온다. 아이의 친구는 죽었다. 세월은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다. 긴 세월 지나는 동안 아이는 무서운 기억을 잊고 결혼도 하고
자신과 꼭 닮은 아들도 얻게 되었다.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옛 친척들에게 인사했다. 다음날 혼자 옛 생각을 하면서 이곳저곳 동네 어귀를 산책하던 그는 우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강가로 향하게 된다. 그는 점차 그날의 무서운 기억이 되살아난다. 죽음의 공포, 원망하는 듯 무섭게 울부짖는 죽어가는 친구의 목소리. 그러자 희미하게 멀리서 그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온다. 살려줘. 날 살려줘. 그는 공포에 발작을 일으킬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온 힘을 다해 달려 도망쳤다. 돌아와 보면 사색이 된 아내가 아들이 이제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엉엉 울고 있다. 그제서야 깨닫는다. 강가에서 들리던 소리는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몰래 놀러 나갔다가 죽어가는 아들의 소리. 세 번째 이야기, 조폭보다 무서운 사람. 조직폭력배들은 시내 이곳저곳의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. 세금을 받는 등 여기저기서 횡포를 부리는 조직폭력배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. 하지만 마장동 축산물 시장은 그들의 영향권 밖. 1982년 보호비를 요구하던 조직폭력배들은 마장동 축산물 시장 상인들의 칼에 사망하는 등 보호비와 세금을 요구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수십 번이나 됐다. 조직폭력배보다 칼을 다루는 기술이 배 이상인 축산물 시장 상인들을 건들 수가 없는 것이다. 1982년 당시 조직폭력배가 12cm의 단검을 들고 상인을 위협하자 상인은 태연히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봤나? 라고 말하며 조직폭력배의 복부에 칼을 꽂았다고 한다.